한국 부동산의 불패신화는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었던 부동산.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의 미래 2부작 시리즈 영상의 일부,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없는 이유 4가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꼈던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개요까지만 보셔도 4가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 미래의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입니다. 전체 개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4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 절벽입니다. 수요의 근간이 어떻게 양적, 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파헤칩니다. 둘째, 멈춘 성장입니다. 성장이 멈춘 경제가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합니다. 셋째, 부채 폭탄입니다. 우리 발밑에 숨겨진 시한폭탄들을 해부합니다. 넷째,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똘똘한 한채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합니다. 4가지 근거를 살펴본 이후에는 일본과의 비교가 왜 한국의 진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지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부동산 버블 직전의 일본보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 첫 번째 위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위협입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인구 통계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막기 어려운 역풍입니다. 먼저 인구의 양적 붕괴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주택 수요의 수준이 영구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택 구매의 핵심 연령층, 즉 생애 주기상 집을 사거나 자산을 확장하는 30대 연령층의 주택 소유자 수는 이미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핵심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총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경부터는 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장기 기대 심리를 잠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의 질적 저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니 총 가구 수는 증가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합니다. 가구 분화의 본질을 파고들면 이는 경제적 번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의 증상임이 명백해집니다. 새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혼 및 만혼,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이들은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3, 4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 자산 축적 능력, 그리고 주택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통계학적 수요의 역설입니다. 멈춘 성장. 두 번째 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없는 나라의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라는 굳건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 커지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흘러들어갈 부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현재의 1%대 후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는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미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발생한 폭등은 투기적 레버리지에 의해서 주동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 간의 거대한 탈동조화를 의미합니다. 자산 가격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성장과 영원히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이 엄청난 괴리는 반드시 좁혀져야 합니다. 그 방식은 자산 가격의 심각하고 영구적인 하락 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정체된 경제 위에서 부채라는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투기적 거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부채 폭탄.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의 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류의 부채들입니다. 우선 가계부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 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어떤 국가의 정점 시기보다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를 넘는다고 분석했으며
반복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부채는 정부를 정책의 덫에 가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채 축소가 시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긴축하는 순간 시장의 붕괴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 딜레마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면서도 규제에서 제외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에는 더 위험한 균열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132조 원을 넘어선 PF 대출은 고금리, 공사비 급등, 분양시장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자영업자의 부채입니다. 1064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의 72.7%라는 압도적 비중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소득이 줄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가 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전염 경로가 됨을 의미합니다. 소득 감소, 대출 연체, 부동산 강제 매각, 자산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균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부실입니다. 전세 사기와 건설사 부도로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 즉 대위 변제액은 폭증하는데 돈을 회수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3년 13% 수준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만약 허그의 보증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는 한국 부동산의 근간인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붕괴시켜 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양극화. 서울과 지방광역시로 나눠지는 시장 양극화는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통계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분리된 시장으로 쪼개졌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서울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격차는 8억 7천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더 이상 주택을 소화할 유효 수요가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는 수도권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쇠퇴 속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극단적 쏠림 현상일 뿐입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은 합리적인 우량자산 선호가 아니라 쇠락하는 국가에서 유일하게 유동성이 남아있다고 인식되는 지역으로 자본이 필사적으로 도피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전체 시스템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지방은 이미 무너졌고 서울의 가격 하락은 곧바로 전국적인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보다 위험하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진실을 가리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양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 급격한 고령화, 부동산에 대한 문화적 믿음 등 여러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은 한국의 상황이 더 암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인구 붕괴의 속도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며 일본이 경험했던 속도를 훨씬 능가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11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 기반의 침식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부채의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 가계부채 비율은 약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가속기입니다. 전세 제도는 상승기에는 갭 투자를 통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지만 하락기에는 치명적인 위기 전파 경로로 돌변합니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깡통 전세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의 확산은 세입자의 파산과 집주인의 연쇄 채무 불이행을 유발합니다. 일본은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4가지 구조적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 절벽.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 구조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멈춘 성장. 경제의 맷집이 사라졌습니다. 제로섬 경제로의 전환은 자산 가격의 펀더멘털이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부채 폭탄. 부채의 수준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계, PF, 자영업자의 부채가 서로 얽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내관이 되었습니다. 넷째, 부동산 양극화. 서울만 괜찮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극심한 양극화는 위기를 막는 방파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일본과의 비교도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핵심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위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구조적 한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비관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비관적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강력한 생존 DNA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2부에서는 이 모든 비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